오늘 본 의원은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는 중고등학생도 해당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통학길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 취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정차 한 차량이 양쪽을 메우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들어온 차들은 꼬이기 일소. 대형 트럭도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지만 인도의 폭은 1m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기흥구 상미마을 아이들이 매일 다녀야 하는 통학로입니다. 네, 실제 아이들이 가야 하는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지나기 힘든 인도. 20여 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세워진 데다 곳곳에 쓰레기까지 쌓여 보행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차량에 침범해 길이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탓에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통행하는 주민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구간을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부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를 지나 왕복 7차선 윤구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 지난해 주민민원으로 육교가 설치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지만 육교 승강기는 고장이 잦아 불안한 상태. 일부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걸어서 15분 거리의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홀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건설사 측이 무상으로 제공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2021년이면 끊깁니다. 상미마을은 지구 단위 계획 당시 인근에 학교 부지를 지정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신설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장거리 통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통학로를 가야 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지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초등학생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두 곳을 두고 횡단보도를 4번이나 건너야 하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두 곳 이외에 바로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 지역 토론회를 열었을 때 해당 학부모들은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배치 기준인 통학거리 1.5km 이내이고 분양 당시 해당 학교에 배정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기에 과밀을 우려한 기존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 A 아파트의 경우 아이 손을 잡고 걸어보니 40분가량의 시간이 걸리고 통학로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입주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사한 세대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학생이 전학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km 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만 1,000명이 넘습니다. 현행 도보 30분 통학 기준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